진짜 그냥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건 제 구분이 안 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5년 전 제가 했던 그 선택에 너무 그냥 문득 감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넘겼었는데 제가 급히 어제 이 사진을 너무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사진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 남편과 이렇게 그냥 얼굴을 봐도 깔깔거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으로 뭐든 저질러야 마법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아직도 EBA 핀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2주 후면 이제 랠리에서 EBA 핀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EBA로 BD가 되고 이 랠리를 서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조금 더 진심을 다해서 제가 했던 지난 5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스피치 하신 분도 그렇고 특히 윈윈 그룹에는 정말 빠르고 멋지게 성장하시는 리더사님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 속에는 제가 했던 것들도 있지만 제가 부족했던 점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뭐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 조금은 저를 알고 가면 좀 우리가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20대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지만 잘 살고 싶다는 건 굉장히 뚜렷했고요. 나는 뭘 하고 싶을까로 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연극 무대에서 그 배우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양한나가 아니어도 되는 삶이 저는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공간에서 양한나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 공간에서 내가 너무나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가상현실이나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들어갔어요. 이 학교가 지금도 경쟁률이 높지만 그때도 정말 높았고 저는 이 학교를 진짜 당당하게 꼴찌로 들어갔거든요. 학교 다닐 때 꼴찌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신 분은 없으시죠? 서울예술대학에서 예비 4번을 받았고요. 예비 4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해. 근데 놀랍게도 2005년도에 기적처럼 예비 4번까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모두가 알고 있는 꼴찌 양한나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았을까요? 완전 좋았을까요? 저는 완전 좋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저는 달성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저는 이 만년 꼴찌 양한나가 진짜 좋았는데 사실 저는 졸업할 때 상위 1%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잘했으면 사실 꼴찌로 들어가진 않았겠죠. 제가 했던 건 뭔가 계속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에게 주어진 건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여기를 졸업하고 제가 단 한 번도 대학로에 서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대학로에 안 갔었던 건 아니지만 저의 이 열정적인 뜨거운 열정 앞에 이 책정됐던 열정페이라는 앞에 제가 사실 제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한 달에 받게 되는 그 월 30만 원. 사실 이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 일을 사랑하지만 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 이 돈과 딱 맞바뀔 때 제가 이 일을 증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합니다. 아마 내가 너무너무 잘 살고 싶었더라면 이 도구 선택에서 좀 집중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전 남들이 하는 것처럼 80%의 선택처럼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요. 저는 또 열심히 다녔어요. 밤낮도 없고 주말도 없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온몸 다 바치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저를 책임을 져주지 않죠. 제가 같은 시기에 입사했던 저희 동기의 연봉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분도 최선을 다하진 않았겠지만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때 퇴근하는 누가 봐도 제가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내는 사원이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의 연봉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갑니다. 인사과에. 연봉 책정이 어떤 기준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돌아온 답변은 이분은 4년제를 졸업했고 저는 3년제 전문대를 졸업을 해서 호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단 지금 정해진 나의 선은 있구나. 근데 그때 또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내가 늘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연봉을 올릴 수 있을까? 사실 쪼개고 보면 연봉, 월급, 시급을 쪼개는 일을 저는 한 거죠.
저희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토익 점수를 받으면 좀 이 연봉이 협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하지도 못하는 이 영어를 한 진짜 3개월 동안 문제집 너덜너덜 할 만큼 한 100번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토익 거의 만점을 받거든요. 지금도 영어를 못해요.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외국인을 데리고 저한테 오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저의 월급이 10만 원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놀랍죠. 그때 알았어요. 대박이다. 내가 몸부림쳐서 토익을 만점을 받아도 내 삶이 바뀌지 않구나. 그게 제가 20대 중후반에 쓰라리게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끝자락, 아까 말했듯이 저는 두바이, 아부다비에서도 일을 했었었고요. 뭔가 계속적으로 잘 살고 싶은 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이 치열했던 20대 때, 아마 이 공간에 20대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한나야, 너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야? 네가 진짜 꿈꾸는 삶이 뭐야? 혹시 네가 지금 가진 그 도구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줬더라면 저의 20대는 조금 바뀌었을까요? 제가 딱 30이 돼서 뉴스킨을 만나거든요. 그게 딱 5년 전입니다. 제가 뉴스킨을 만났을 때 양한나의 삶은요, 세금을 다 떼고 나면 192만 원의 양한나였습니다. 양한나는 200만 원이란 이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이만큼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이만큼의 꿈을 꾸는 200만 원의 양한나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봤던, 사실 제가 정말 잘했던 선택은 뉴스킨을 했던 선택이 아니라요, 오늘과 같은 랠리장에서, 오늘과 같은 강의장에서 제가 어떤 강의를 보고 나 이 비즈니스를 알아봐야겠다라고 했던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의 프레임이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일, 아주 평범한 내가 노력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도구라면 똑같은 노력을 가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 저는 그래서 뉴스킨에 미치기로 결정합니다. 아까 Y 얘기해 주셨고 꿈 이야기 해주셨죠. 저는 그 꿈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이 꿈은 결국 나의 결핍과도 직결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진짜 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힘. 가족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진짜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제가 그래서 아마 그 영어도 못하는데 토익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작년에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딱 3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아빠께서는 지방에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아빠께서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어느 날 딱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아빠는 전화를 하고 싶고, 이상하게 그날 한 번도 아빠는 저희 집에 주무신 적은 없지만 그때가 평일이었거든요. 그냥 내려가서 아빠를 모시고 집으로 와야 될 것 같은, 아무런 사인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희 남편 신민우사님께 말합니다. 혹시 오늘 나랑 같이 아빠를 모시러 내려가도 되겠냐? 왜 그러냐 물어보겠죠? 그냥 오늘은 좀 아빠를 한 번도 모신 적이 없는데 모시고 싶다. 너무 감사한 게 뉴스킨 비즈니스가 저에게 시간이라는 거 선물을 주잖아요. 전 내려갔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빠가 당뇨가 있으셨고 또 신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통화할 때 그냥 목소리 기력이 없었고, 그래서 아빠는 혼자 계시니까 제가 아빠를 좀 케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모시고 올라왔고 저희는 너무 즐겁게 식사도 하고 갈바닉도 해드리고 건강식품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자정이 됐는데 작은 방에서 계속 누군가가 저를 불러요. 한나야 한나 이렇게 불러요. 아빠가 왜 이 시간에 나를 부를까 하고 갔더니 저한테 119를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시냐, 바로 옆에 삼성병원이 1호동에 바로 근처여서 제가 모시고 가겠다. 근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119를 불러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고 그때 알게 됐어요. 아빠가 이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가 와서 완전 온몸이 땀이었고 얼굴이 하얘진 상태. 그렇게 저희는 응급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모든 검사를 해보니 신장의 수치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 며칠 사이 우리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결정을 한 건 이거를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빠가 있던 병원이 천안이니 지금 응급으로 이송을 하셔서 천안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막 사설 응급차를 불러서 아빠와 함께 천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아빠는 대기를 하셨다가 결국 결정이 난 건 응급으로 이제 결국 혈액투석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받았고,
혈액투석을 하고 나면 사실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혈액투석 결정이 난 거예요.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이제 괜찮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막 하면서 첫 번째 저희 든 생각은 막 응급이 차로 이동하고 막 그러는 동안 내가 뉴스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아빠의 걱정, 그 건강의 호전보다는 제가 반드시 그거 먼저 걱정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병실로 딱 이동이 됐는데 아빠 얼굴이 혈색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투석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데 정말 강인하고 진짜 제가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호랑이 같은 저희 아빠께서 갑자기 눈물을 저희 부부 앞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낯선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지 했더니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훔치시길래 제 느낌상 아빠는 이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제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되는 이 삶이 너무 미안하셨던 거죠. 제가 아빠한테 한마디 드렸어요. 아빠 괜찮아. 나 뉴스킨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빠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뉴스킨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빠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돈은 버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대뜸 네가 돈은 버냐고. 그래서 제가 아빠 나 뉴스킨 다이아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다이아고 뭐고 네가 100만 원은 버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통장 리크루팅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에 제가 제 지널러지를 오픈을 해서 그간 어쨌든 매년 제가 성장했던 이 연봉을 보여드렸죠. 근데 그제서야 아빠가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을 한 이유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까지 지켜줄 순 없겠지만 그 남은 시간만큼은 지켜내는 힘. 제가 그래서 5년 동안 이 비즈니스 진짜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아빠랑 되게 띄엄띄엄 통화를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아빠가 제 통장을 본 이후로 아빠 그 뒤로부터 계속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연락이 오세요. 오늘도 저에게 비디님, 저도 비디님. 오늘은 랠리 강의 잘 가시냐고 물어보시고 뭔가 희망을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저에겐 Y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후에 랠리장에서 피인정을 받을 때 아빠 몸 상태가 건강하진 않지만 이제 처음으로 오시거든요. 그런 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잠실에서 샵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피부샵을. 요즘 자영업 어때요? 너무 힘들죠. 엄마가 작년부터 말라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말라가세요.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저에게 말을 못하고 매달 들어가는 월세가 너무 힘드셨던 거죠. 제가 그때부터 현재 1년 동안 이 잠실에서 운영되는 그 샵의 모든 월세를 제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얼마를 벌어요 이게 아니라 전 이것 때문에 뉴스킨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은 시간 돈 때문에 절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 탈 줄 아시죠? 혹시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자전거를 탔을까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자전거 어떻게 배웠는지? 편하게 한번 누가 자전거 배워보신 분 기억 안 나세요? 넘어지고 또요? 부딪히고 잘하셨네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누군가 막 잡아준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누군가 막 잡아줘서 안전하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정적이어서 갔는데 놓지마 했는데 나요 안 나요? 나요. 놓은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맞아.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배웠던 것 같긴 해요. 우린 자전거를. 근데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아파서 여기 지금 조금 이렇게 긁혔네 아프네 그럼 내가 쉬었다가 이게 다 나으면 한 달 후에 다시 자전거를 타야겠다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넘어졌는데 괜찮다고 부모님도 얘기해 주시고 툴툴 털고 또 다시 타고 그게 익숙해서 부딪힌 이 아이가 자전거를 더 빨리 탈까요? 두 번째가 더 빨리 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혹시 이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자전거 타는 방법 하우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억나세요? 페달을 내가 몇 도를 돌려야 되고 내가 페달이 몇 도쯤 왔을 때 다음 발을 돌려야 되고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지 않으세요? 아마 그 안에 다른 게 더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탔지 자전거를 타는 하우투가 정확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작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자전거 타기. 그래서 어느 분의 블로그를 불펌을 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딸내미 두발 자전거 성공하던 날입니다. 이 딸내미가요, 두발 자전거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볼게요. 딸내미는 뭐 하나 해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걸 하자고 해요.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으러 가서도 거실에 놀다가도 갑자기 생각만 나면 저 자전거 타러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아이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는 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두발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볼까요? 이 아이는 원래 네발 자전거를 타던 아이예요. 우리 보통 보조바퀴 달고 달리지 않았어요? 원래는 보조바퀴를 달고 탔었는데요. 누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능숙하게 두발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안정적으로 네 발이 굉장히 편했었는데 어느 날 나와 함께했던 이 친구는요, 두 발로 쌩 하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이 친구의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나 두발 자전거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보조바퀴를 빼달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떼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보조바퀴를 떼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픈 부모님께서는 하나라도 달고 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싫대요. 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뒤에 이 아이가 결국엔 두발 자전거 타는 거에 성공을 하고 성공한 이유를 정리를 했길래 제가 그거 딱 한 가지만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함. 결국에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보조바퀴를 떼내고 안정적인 삶을 벗어나서 난 두 발로 달려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이 아이가 강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거지, 절대 부모님께서 너 페달을 어떻게 밟고 돌리고 돌려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를 주신 게 아니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2020년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가장 너무너무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아마 오늘 이 자리 이 랠리도 굉장히 뜻깊은 랠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간절한 의지가 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스폰서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엄청난 노하우를 발견했어요. 사장님, 엄청난 하우트가 있어요. 매출 잘 내는 방법, SNS 잘하는 방법, TR 판매 잘하는 방법 너무 많다고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막 보내주세요. 그거 열고 안 열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2020년 성공에 대한 의지와 간절함이 간절한 사람은요, 스폰서님이 보내주지 않아도 찾아서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제가 굳이 자전거 타는 방법을 찾아봤던 건 내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탔을 때 뭔가 내가 내 안에서 원해서 탔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비즈니스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그 시점에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박상용 사장님이신데요. 저를 찾아와서 너무 뜬금없이 저에게 양한나 사장님, 저의 첫 번째 다이아가 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사실 5개월 만에 빠르게 루비가 되긴 했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공개할게요. 저는 루비가 되고 바로 골드로 아주 잠시 또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계셨던 저희 스폰서님께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울 때 사업을 잘하려면 저희가 스폰서님 말에 뭐 하라고 배웠죠? 예스. 예스를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예스를 되게 잘하는 파트너거든요. 이게 예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배운 건 예스를 해야 되니까 예스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도 했어요. 혹시 우리 스폰서님 내 지널러지를 안 보시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꼴을 봤거든요. 늘 뉴스킨의 발목을 잡는 꼴. 모두가 완벽한 시점에서 무언가를 일으키진 않잖아요. 제 꼴을 제가 본 거예요. 와, 난 진짜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꼴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 꼴이거든요, 이게. 이게 제 꼴인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1차 레벨만 오픈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레벨이 뭐라 돼 있어요? 전체라고 보이는 거 보이세요? 2016년 5월, 저는 공식적으로는 루비였으나 저와
함께 시작했던 제 친구 송아주라는 친구와 함께 오붓하게 둘이 손잡고 있는 저는 골드였거든요. 그룹 크기 몇 명이라고요? 그룹 크기 2명. 근데 우리 스폰서님은 저한테 뭘 부탁했다고요? 다이아가 가달라.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고양인데 왜 자꾸 우리 스폰서님이 나한테 호랑이라고 하지?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성공을 누구보다 바랄 텐데 나에게 되지 않을 희망 고문은 주지 않으실 텐데 나에게 이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준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에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스폰서님의 거울을 제가 비춰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양한 나는 고양이였는데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본 나는 자꾸 호랑이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너무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제가 점으로 표현을 할게요. 원래 소비자였던 사람들, 내가 그냥 매니아로 소비자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제품 뒤에 있는 기회와 보상을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 전달한 건 없을까? 내가 사업을 전달했을까? 기회를 전달했을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내가 전달했을까? 그때부터 이 점이었던 소비자를 찾아가서 전 전달하기 시작하고 이 점이 자꾸 모여서 선이 되기 시작을 하더니 이 선이 모여서 결국에는 도용이 되는 일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스폰서님께 그 말씀을 딱 듣고 딱 3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를 달성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친듯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 중요했던 건 스폰서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 그냥 믿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자. 내가 의심하는 순간 아무것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스폰서님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신 거다를 진짜 생각했던 것 같고 이때 다이아를 펼치면서 나아갔던 그때 만났던 저희 일대들이 지금 90%가 다 비즈니스를 저와 함께 하면서 다 포인터 리더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때 그날 스폰서님이 저에게 얘기했을 때 제가 대답이 스폰서님 저도 가고는 싶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사장님 루비 갑시다. 아 저도 루비는 되고 싶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근데 제 지널러지 아시잖아요. 저도 가고는 싶죠. 제가 어떻게 가요? 라고 제가 그냥 의심을 품었더라면 저는 지금의 팀을 펼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석세스 포뮬러의 그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이거 한 번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다. 제가 이때부터 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빠르게 다이아를 갔다고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무대에 선 게 아니라 제가 놓치고 갔던 부분을 너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껏 간절하게 제 목표를 딱 달성을 하고 제가 몰랐어요. 이거를 나중에 진짜 이해되는 것 같아요.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쉽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가능하겠지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걸 제가 3년 후에 알게 됩니다. 제가 3년 동안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지만 제가 목표는 있었거든요. 늘 목표는 있었어요. 그래서 석세스 트립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었겠죠. 석세스 트립을 계속적으로 갈 때 특히 1년에 2번 있을 때는 사실 쉬운 여정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다이아를 가긴 했지만 결국에 팀의 볼륨이 함께 돼야지 갈 수 있는 트립이었기 때문에 쉬운 도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위에 그 뒤에 꿈 넘어 꿈은 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란 직급을 가고 그 다이아가 갈 수 있는 모든 목표를 다시 달성을 하는 놀랍게도 가장 바보 같은 비즈니스를 전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친 2020년을 제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떤 것도 뉴스키는 그냥 흘러보내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내가 다이아가 됐으니까 팀들을 후원하고 관리하는 그 늪에 제가 빠집니다. 사실 후원은 가장 중요하고 이 비즈니스의 핵심 포인트지만 제가 놓치고 간 게 있습니다. 제가 뭘 놓쳤을까요? 저는 다이아가 되고 나서 제가 계속적으로 신규 1대를 늘리는 것을 중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늪에 빠지는 3년의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그 뒤를 뛰어넘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제 파트너들과 미팅을 하는데 제 파트너들의 꿈이 저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제 파트너의 피임 목표를 물어보는데 그들의 목표가 하나같이 다이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두려웠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제가 그때 딱 깨닫습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머물렀던 그 다이아라는 직급이 결국엔 내 파트너들의 꿈이 됐고 내 파트너의 꿈의 한계를 저는 그렇게 딱 잡아놓은 굉장히 부족한 스폰서였다는 걸 저는 2019년 그 사람과 그의 양한나와 제가 대면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실 그 순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 꿈을 이뤄서 저는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머문 자리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꿈이 된다는 게 제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절대 한계를 짓는 스폰서의 꿈이 되지 않겠다. 내 파트너에게 그런 스폰서가 되진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면서 저는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 진짜 팀을 위한 팀과 함께하는 목표 거기에 제가 진짜 미친 듯이 가슴이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함께했던 내 파트너들의 한 명 한 명 얼굴을 볼 때마다 이들의 삶도 바뀌어야 되고 이들의 인생도 바뀌어야 되고 이들이 진짜 꿈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진짜 함께 미쳐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게 팀으로부터 저는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9년이었고 2019년 10월 저는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인생 비즈니스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골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BD가 목표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한나는 안정적인 목표로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저는 이번 하와이 트립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BD여야만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트립을 가다 보니 전 당연히 BD여야 되고 그런 골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골 세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간절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안정적으로 갔던 저의 목표를 찢어버리고 저는 피해를 가야겠다라는 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2020년 제가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지 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팅, 디테일하게 저의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골을 다시 제가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제가 대면한 거죠. 제가 목표를 세우고 제가 제 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차마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놀라운 골을 가지고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골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내렸던 건 이걸 보지 말자. 골을 보지 말자. 내가 내 골을 본다는 건 특히 내가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골을 본다는 건 내가 그 골을 내 파트너에게 정하는 것밖에 다름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제 스폰서님에게 받았던 이 거울의 액션을 제 파트너들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많고 얼마나 그들이 사실 한계 없는 이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지 우리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저도 파트너들과 복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씩 펼쳐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저와 또 동반해줬던 제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서 27일 날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EBA를 가면서 사실 EBA가 달성되고 내가 3년 만에 핀을 가다 보니 기분이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막 춤을 출까? 눈물이 펑펑 날까? 어떤 기분일까? 근데 연락이 온 거죠. 이제 그 EBA가 마감됐다는 연락을 딱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차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했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스폰서님 지나갔고요. 진짜 그 부족한 스폰서의 목표에 동참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다고 밤낮없이 뛰었던 제 파트너 사람들 얼굴이 막 지나갔고 그걸 옆에 서포트 해주겠다는 우리 형제라는 사람들이 막 지나갔고 막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그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진짜 터프하게 맨날 저만 보면 제가 자꾸 얼굴이 말라갔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스폰서님. 그래서 이 말을 툭툭 던진 파트너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달려갔던 곳이 저의 스폰서님을 만나러 제가 달려갔거든요. 이미 흠뻑 만취가 되신 상태셨고 우리 스폰서님 꿈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전화를 했더니 당장 일원동으로 넘어와 이러셔서 저 또 달려갔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들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내가 진급을 했어요. 그 상사 집에 혹시 가시나요? 뒤도 안 돌아보죠. 근처도 안 가지 않을까요? 저에게 상사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나에게 이 뉴스킨을 선물해 주신 부모님이시죠. 찾아갔죠.
그리고 제가 3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었던 저희 윤서영 스폰서님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면서 딥키스를 꼭 볼에다 해주셔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제가 울고 있고, 저의 진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나 진짜 BD가 되면 진짜 압구정 청담동에서 가장 비싼 데서 가장 좋은 데서 스폰서님 진짜 식사 대접하고 싶다. 이날 제가 내 인생에서 이런 식사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이 드셨더라고요. 네, 가장 좋은 걸로 다 한 마디씩 시켜드렸고, 근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나 진짜 이날 때는 이걸 내가 표현을 진짜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변화하는 일. 제가 2019년 10월부터 느꼈던 건 진짜 이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하는 일. 그게 그닥 클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나 혼자 이거를 바둥한다고 그게 커? 나 혼자 변화하겠다고 이게 클까?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 일. 한 사람이 변화하는 일. 이 공간에 누구라도 단 한 분이라도 변화하는 힘을 내 안에 가진다면 그때부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돼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제가 이 결단을 하고 변화를 한 후에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시고 제 남편, 그리고 밑으로 1대, 2대, 3대 부부 사장님들 중에 남편분들을 다 모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최근 한 분은 다이아가 되시고 이 두 분은 연이어 앰버서더가 되셨거든요. 모두가 우리는 이제 인생을 바꾸는 가족들이 된 거죠. 핀이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는 이 한 사람이 변화하는 힘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려고 결단했더니 다른 한 사람도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른 한 사람도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다른 한 사람도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그 힘이 모여서 2020년을 바꾸자는 힘을 모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인생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곳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리더 사님들께서 더 많은 변화를 하신 거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2019년에는 저의 변화와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진짜 다 함께 성공하는 그 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결단을 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5가지를 한번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여기서도 선포식이란 걸 하겠지만 저에게는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전 절대로 제가 지금 원하는 이 지점에 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기회에 10월 세종대 강의에 섰던 적이 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무대에 강의를 서면서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저를 믿고, 왜냐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양한나라는 이름조차 잘 모르는 리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불안하셨고, SBA 직급을 가진 제가 그 무대에 섰을 때 직급은 중요하지 않지만 저를 믿고 올려주신 스폰서님의 아무튼 이 많은 감정이 교차하면서 제가 그 무대에 딱 서고 내려오면서 제가 제 스폰서님께 약속을 드리거든요. 스폰서님, 제가 다음에 이런 무대에 설 때 전 절대로 SBA가 아닙니다. 이게 전 절대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스폰서님께 효도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달에 바로 연이어서 제가 정말 인생에 없을, 저는 지금도 그 영상을 매일같이 보는데 제가 동방성 랠리에서 3분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겁도 없이 제 꼴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죽어서도 2020년은 무조건 PA를 가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하고 내려오거든요. 선포하는 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제가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들을 선포의 길로 제가 사람들 목표를 이루고 싶으시면 선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선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동방성 랠리 3,000명 앞에서 외쳤다 보니 그 다음날부터 선릉을 돌아다니는데 제가 분명히 본 적 없는 사장님이고 한 번도 모르는 사장님이 자꾸 저를 보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양한나 사장님 화이팅! 양한나 사장님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팀 엘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잠을 자는데 가슴에 바위가 얹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선포 함께 합시다. 제가 이 선포를 하고 나서 자꾸 주변에서 저의 꿈을 함께 외쳐주니까 제가 너무 불편한데 제가 자꾸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포한 그 길로 제가 절대적으로 그걸 이루고 싶어서 점점 더 제가 강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표는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거구나.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아직 피해되지 않았고 이제 EBA를 마감을 했지만 저는 죽어서도 2020년 무조건 피해가 될 건데 저는 이 힘이 진짜 컸거든요. 이 선포하는 힘과 두 번째, 제가 딱 지금 100일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의도적인 긍정적인 암시. 근데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의도적이어야 돼요. 의도적인 긍정적인 암시를 제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제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딱 눈을 뜨면 하는 말이 지금도 있어요. 나는 팀에리트 양한나다. 당신은 팀에리트 신민우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남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팀에리트 양한나다. 자고 있는 남편에게 당신은 팀에리트 신민우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일어나서 나는 팀에리트 양한나다 하니까 갑자기 나는 팀에리트 신민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뇌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부가 같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느 순간 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와이프가 이 구호를 외치는데 무서워지기 시작했대요. 뭐가 무섭냐면 자꾸 그 모습이 이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포의 힘과 긍정적인 암시가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대요. 된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계속 진짜 이렇게 주문처럼 난 아니 나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걸 계속 제가 습관처럼 외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그냥 문득 막 연락을 하다가 컨택 받고 거절당할 때도 난 할 수 있어. 난 더 좋은 사람이 올 거야.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마구마구 몰려오는 중이야. 난 할 수 있어. 계속 외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본 파트너가, 목표가 있는 파트너가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목표가 있는 파트너가 그걸 또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느 순간 팀 내에 계속적으로 의도적인 긍정적인 암시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이 힘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믿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장님들 만약에 우리 상상이니까요. 저희 뉴스키너는 상상을 정말 잘하잖아요. 사장님들의 통장에 지금 띵동 2,4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아, 이제 좀 미소가 다들, 네, 진작 돈 얘기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2,400만 원이 사장님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분도 이게 이루어지니까. 2,400만 원 들어오면 나 뭐 하고 싶다?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가방. 가방.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또 뭐 사고 싶으세요? 뭐 사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여행. 그리고 뭐 하고 싶으세요? 엄마 선물, 네, 정말 다양하게 있죠. 2,4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우린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통장에 좀 재밌는 룰이 하나 있어요. 자정이 되면 이 통장에 돈이 사라져요. 이 자정이 되면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2,400만 원 통장에 남겨두실 분 계신가요? 탈탈탈 털어서 다 모조리 싹 다 쓰실 거죠. 아낌없이. 내가 쓸 게 얼마나 많은데 2,400만 원은. 근데 재밌는 게 다음날 다시 띵동 하고 2,40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 돈 남겨두실 건가요? 자정되면 사라지는데? 탈탈탈 모조리 싹 다 아낌없이 우린 이걸 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0월에 결단이란 걸 하게 되면서 이게 저에게 가장 저를 쳤던, 가슴을 치고 머리를 쳤던 거예요. 와, 내가 2,400만 원을 쓰고 있나? 이 귀한 2,400만 원 24시간을 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지? 너무나 허술하게, 너무나 막 새어나가듯이 그냥 몸은 시스템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너무 허비했던 시간들이 지난 3년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10월에 피해를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모닝스쿨을 등록을 하고,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지각 한 번 없이 모닝스쿨을 망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던 건, 난 아침에 가장 먼저 사무실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 내가 아낌없이 시간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진인사조차 하지 않고 난 무엇을 바랬던 거지? 자, 이때부터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아직도 2,400만 원 다 쓰지는 못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난 오늘도 2,400만 원을 썼나? 한번 진짜 생각해보세요. 난 오늘은 어느 정도 썼지? 이 돈은 사라지는데 나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아프면 우리 요즘 좀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세요? 의사를 찾아가죠. 혹시 동네 슈퍼 아줌마 이렇게 찾아가진 않으시죠? 그쵸? 우리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사장님들 비즈니스를 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여기는 문 다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 랠리장에도 오신 거잖아요. 근데 혹시 누구를 찾아가세요? 스폰서 사장님이 바로 나오세요. 저는 오늘 이 5가지가요. 제가 잘하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자랑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못했던 걸 고백하면서 누군가는 저와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제가 스폰서 사장님을 찾아간 지가 되게 까마득하고 정기적인 카운셀링을 받지 않았고 스폰서님에게 목표를 외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 불편한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제가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가 점검이 됐을 때 제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초심으로 스폰서 사장님에게 저희 목표를 공유하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진행 상황을 나누고 제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정말 저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신 스폰서님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비즈니스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더 많은 전개를 하게 됩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가장 중요했어요. 나를 리크루팅하는 게 1순위였고요. 2순위는 남을 리크루팅하기 전에 나의 스폰서 사장님을 리크루팅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가 배운 뉴스킨, 제가 배운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를 짜는 일인데 결국에 나 혼자서 팀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네트를 짜서 팀을 담아내는 일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나의 스폰서 사장님인데 나는 나의 스폰서 사장님을 리크루팅했는가? 나의 스폰서 사장님에게 나는 신뢰를 얻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가장 중요했고 저에게는 스폰서 사장님에게 꼭 듣고 싶은 3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감히 부족한 저에게 박상준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양한나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일. 시간이 얼마 걸려도 좋으니 어느 순간 스폰서님이 나를 찾아와서 양한나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일. 첫 번째로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지금 이제 딱 지난주에 제가 4년 만에 동안방 원장을 내려놨거든요. 한 시스템을 진짜 제가 오랫동안 끌어오게 됐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스폰서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양한나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알아서 사업하세요 혹은 뭐 다른 사업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그룹의 이런 중요한 그런 운영에 있어서 저를 진짜 전적으로 믿으셔서 사장님 내가 사장님을 전적으로 믿으니 양한나 사장님 알아서 진행하세요.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었던 거. 진짜 그 말을 듣는다면 내가 스폰서님을 완벽하게 리크루팅한 거구나. 근데 마지막 3번째, 아직은 달성하지 못한 이 3번째는요. 언젠가 비즈니스를 다 넘어가서 정말 삶에서 함께 가는 진짜 삶의 좋은 친구로서 저에게 스폰서님의 삶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꿈꿔보거든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을 리크루팅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마지막은 아까 저를 불타는 장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진짜 이 불타는 장작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장작이 있는데 장작이 젖은 장작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젖은 장작이 가만히 혼자 있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근데 여기 불타는 장작 더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불타는 장작이 활활 타고 있어요. 이 젖은 장작 하나를 들어다가 이 불타는 장작 옆으로 가져다 놓으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젖은 장작이 말라요. 근데 마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습니다. 저는 그게 불타는 장작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불타는 장작 없나? 누가 불타는 장작이 돼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모멘텀을 일으켜주지 않을까? 모멘텀이라는 건 승리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강력해서 승리의 기운이 한 번 딱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농구 경기에서 A팀, B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팀이 막 승리의 기운, 막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B팀에 있는 감독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작전 타임을 걸어요. 작전이 있어서?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대요. 단 여기서 막 득점을 가다 보니까 그 흐름을 끊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감독은 반드시 작전 타임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모멘텀이라고 해요. 승리의 기운이 미친 듯이 도는데
그룹 내에서도 팀 내에서도 이 모멘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불타는 장작, 이 모멘텀을 자꾸 외부에서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의 스폰서 사장님 모멘텀을 좀 대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파트너가 좀 더 열심히 뛰어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팀 내에 어떤 형제 파트너 사람이 좀 이렇게 빵 터져서 이 모멘텀이 안 일어나나?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안다. 나에게 주는 모멘텀은 나밖에 없다. 반드시 내가 모멘텀이 되어야만 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제가 트윈지의 불타는 장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 한 몸을 불을 질러서라도 제가 불타는 장작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외쳤어요. 저는 불타는 장작이라고. 그래서 제가 리더스쿨 담임인데 저희 반 이름도 불타는 장작으로 지었어요. 불타는 장작만 보면 제가 그 옆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불타는 장작이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모멘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었다. 너무 간절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1대 늘리기를 멈췄고, 근데 그 정신이 딱 들었을 때 1대를 4명을 늘리자라는 결단이 되기 시작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난달에도 LOI가 2명이 들어가고,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걸 할 때 내가 불타는 장작이 되고 이게 팀도 뜨거워진다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올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늘 이런 모습으로 간절하게 제발 사업합시다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제 파트너 사장님 너무 웃기다고 찍어줬더라고요. 스폰서님 쓰러질 것 같아요. 저보고 쓰러질 것 같대요. 제가 하도 열정을 부어가지고 계속적으로 LOI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비즈니스 전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불타는 장작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장님들은 실패의 그릇과 성공의 그릇이 있다면 어디에 물을 담고 싶으세요? 성공.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당연히 여기에 물 담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이 뉴스킨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물이 차야 거절을 이만큼의 양을 받아야 이쪽으로 넘어온대요.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패당하고 거절당하면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뉴스킨 비즈니스는 절대적으로 여기에만 물을 담을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진짜 빨리 많이 거절당해야겠다. 내가 진짜 거절을 진짜 많이 당하면 내가 성공의 그릇에 내가 물을 많이 넣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게 딱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압도적인 양이다. 물론 실력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실력을 기반하지 않는다? 그것도 부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중요한 건 이 압도적인 양은 질을 이긴다고 하거든요. 이 압도적인 양을 하려는 노력을 또 저 2020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입니다. 한번 크게 좀 읽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너무 당연한 걸, 그렇죠? 이걸 좋아한다고 했던 강사는 처음 보지 않아요?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팥 심은데 콩이 나진 않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게 인지가 되시죠? 그 다음 글 한 번만 크게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믿어주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팀 내 리더가 많길 늘 사업을 할 때부터 바래왔는데, 리더를 심어야 리더가 나는데, 그럼 리더는 어떻게 심는 거지? 리더를 심는 방법은 뭐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근데 뭐였을까요? 내가 리더가 되는 거. 역시 리더 선생님들. 내가 리더가 되는 거. 양한나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냐면, 나는 리더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박상동 사장님 나와라, 박상중 사장님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리더가 될 준비조차 하지 않고 누구 하나 나와서 그 사람이 1000명의 그룹을 만들겠지?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리더는 반드시 리더를 심어야 리더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좋아하지만 무서워하는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제가 생각했죠. 왜 3년 동안 나는 더 이상의 1대를 늘리지 못했을까? 결과는 왜일까요? 안 심었으니까. 양한나가 안 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내가 심었으니까. 이 비즈니스가 정말 정직해요. 정직합니다. 진짜 계속적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장님들이 막대한 양으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 비즈니스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근데 뭔가 요령을 바라고, 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운이 나게 올길 바란다면, 그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심으면 안 난다.
제가 막 다이아가 돼서 강의도 다녀본 적도 있고 랠리 강의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마냥 좋았어요. 진짜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 무대에 서니까 내가 뭔가 된 거 마냥 제가 진짜 그게 좋았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 목표를 결단을 하고 EBA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요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대 위에 서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매번 설 때마다 박상용 사장님께 말씀드려요. 저는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스폰서님. 그 이유가 어느 순간 뉴스킨 사업을 이제 5년, 이제 딱 5년이지만 딱 어느 순간 느꼈어요. 리더 사님들의 영향력이 진짜 막대하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진짜 지금 한 번도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최숙희 사님은 저희 또 팀에서도 매일같이 인스타 가서 한글 보는 저희가 진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리더 사님이 우리 진짜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리더가 되어가는 중인데 리더는 아직 아니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작더라도 영향이 간다는 게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와, 이렇게 부족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이 가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사장님 너무 멋있고 사장님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사장님이 제 롤모델 할 때마다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분 나처럼 비즈니스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 이건 되게 두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리더가 된다는 건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데모를 하고 초대를 하고 그런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뉴스킨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막 사람이다 보니까 그 리더의 성품대로 성향대로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와 그대로 복제될 거라는 게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라도 나에게 조금은 영향이 들어간다면 그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일이고 그건 내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진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리더 아니에요. 근데 되려는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에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걸 제 머릿속에 넣어주셨어요. 마치 세뇌당 하듯이 넣어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토록 이걸 외치셨는지 너무 지나칠 만큼 외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진짜 개인보다 팀이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예전에는 내 거, 내 팀, 내 거 이거 하는 게 되게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거 하는 순간 정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스폰서님의 이 그룹을 위해서 제가 속해 있는 전 트윈즈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트윈즈의 배가 만약에 구멍이 났다면 저기 구멍 났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막아야만 그 구멍을 내가 막아야만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진짜 깨닫고 절대 그룹의 성장 없이 나의 성장은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깨달으면서 정말 팀에 대한 트윈즈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뉴스킨 코리아 전체가 진짜 이런 마음으로 같이 모두의 성장을 바랄 때 저도 뉴스킨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가장 뛰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BD가 되고 EBA가 되고 나서 더 강력해졌어요. 이 감정이. 진짜 팀을 지켜내고 싶어요. 진짜 팀을 지켜내는 이게 힘이라는 게 다른 의미의 힘이 아니라 진짜 그런 스폰서가 되고 싶고 정말 또 저희 스폰서님에게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듯 나의 팀을 지켜내는 힘을 너무너무 가져야겠다. EBA가 되고 PA 목표를 세팅을 하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EBA가 다 되고 나서 이제 다이아 엠버서더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이 미팅을 하는 이 룸에서 EBA 가능성에서 가장 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양한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진짜 가능했기 때문에 EBA 도전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 사실 제가 EBA를 달성할 수 있던 것도 저희 목표가 EBA가 아닙니다. 저는 PA를 가는 게 무조건 스폰서니가 런던을 동행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걸 반드시 해낼 건데 너무 좀 쉬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모닝스쿨도 막 계속 나도 막 진짜 막 사람이니까 쉬고 싶은데 1회가 딱 달성되고 나고 그리고 내 팀들을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쉬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조건 지킹해서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아직도 팀 내에는 제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1월에 첫 번째 PA를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지금도 머리를 맞대요. 맨날 제 남편 여보 도와주세요. 제가 근데 도와주세요 명단은 남편밖에 없어서. 근데 무한한 힘이 나오는 그런 말을 이런 힘이 나올 수 있구나. 2월 하루가 없다고 저 또 뛰고 있거든요. 전 반드시 또 해야 되니까 해내야만 해서.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냥 비단 나만을 위한 거였으면 그런 힘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진짜 팀을 너무 지키고 싶은 힘이 강해져서 막 진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의 모습에 팀도 함께 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 제가 10월에 결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1월 딱 마감하고 저희 딱 진원어제 OV를 보는데 사장님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할까? 아니 이런 게 레버리지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한 거였어. 나 하나가 변화하는 힘을 가져내면 그 변화가 전달되고 그 변화가 전달돼서 이런 힘을 내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ING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음에 이 PA가 달성이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꼭 너무 찾아뵙고 싶고요. 앞서 말했던 저희 Y입니다. 나의 가장 큰 결핍이었었고 살아가면서 너무 돈 때문에 불편한 삶을 진짜 많이 겪었었고 저희 양가 부모님이시거든요. 신민호사님이랑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부모님 모시고 노래방을 갔는데 부모님이 한 20년 만에 노래방을 간 거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또 늘 기도하시고 막 이러신 분인데 이날 처음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골목길에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한다는 걸 처음 알았고 골목길 노래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을 제가 다이아가 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신민호 사장님을 제가 인스타로 만났거든요. 인스타로 만나서 제가 2달 만에 제가 청혼을 하고 제 남편에게 제가 청혼했어요. 제가 로또가 되어주겠다고. 저 로또 맞죠? 네. 저 로또 맞지 않을까요? 로또가 되어주겠다고 제가 청혼을 하고 제가 바로 손잡고 구청 데려가서 제가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부모님이 허락 없이 일단 혼인신고 먼저 했어요. 놓칠 것 같아서. 근데 그리고 제가 그 신혼여행으로 2박 3일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신혼여행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로 2박 3일을 간 게 아니라 그날 화요일날 그룹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룹 미팅 때문에 신혼여행을 못 가진 않아요. 절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이게 강사가 중요한 게 제가 결혼을 할지 모르고 3달 전에 강의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룹 미팅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바람에 근데 그리고 제가 3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농담이고. 그래서 제가 그룹 미팅이 화요일날 오전에 있어서 아침 비행기로 제주도에서 컴백하고 신혼여행 2박 3일을 갑니다. 제가 제 남편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5년만 기다려주면 당신 그 양가 부모님, 시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의 인생은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나에게 5년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묵묵하게 진짜 저의 모든 걸 외조하면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힘을 진짜 기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힘. 예전에는 나 하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나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20살 때부터 얘기했어요. 너가 결혼할 때 100원 한 장 얹어줄 수 없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집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힘을 뉴스키는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 네 분을 제가 진짜 지키고 싶거든요. 저의 가장 강력한 Y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 아까 저랑 사업을 같이 시작했던 송아주라는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절대 사업을 하면서 우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 되게 강인하고 스폰서 앞에서 찡찡대거나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울더라고요. 왜 그래? 이랬더니 막 할리스코프에서 막 울면서 어떡해 나 임신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되게 좋은 일인데. 예. 친구한테 미안하네요. 결혼을 하고 이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울길래 내가 아니 왜 울어? 아니 축하할 일인데 왜 울어? 이랬더니 어떡해.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 그 계획에 나 뉴스킨 사업을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고 싶은데 한날 나 어떻게 하길래 제가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마음이 여려졌다는 걸 제가 딱 깨닫고 일단 축하는 충분히 하고 제가 미쳤었는지 뭐에 홀려서 제가 딱 뭐라고 하냐면 표정을 제가 딱 바꾸고 아니 아주야 너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이해해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넌 절대 시스템에 빠져서는 안 돼.
그 사업 초에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열정이. 그 친구가 돌아가는 길에 제가 진짜 미웠대요. 특히 친구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웠대요. 그렇게 강하게 날 잡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안양에 살고 시스템은 선릉이다 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임신 상태면은 낮잠이 진짜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실에 살기 때문에 저희 키를 줬어요. 혹시 시스템에 나와야 된다. 근데 혹시 시스템 끝나고 자고 싶으면 우리 집에 가서 자. 근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그 키를 쓴 적이 없어요. 임신 중에 단 한 번도 낮잠을 잔 적이 없고 시스템을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가장 많은 데모하고 가장 많은 초대하고 저랑 가장 많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진짜 간절하게 뛰어서 그 친구는 만삭의 몸으로 이렇게 루비를 달성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가진 게 어쩐 뛰어난 하우투가 절대 아니었고요. 진짜 해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둘째를 임신하면서 앰버서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임신을 해야지 핀업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저에게 가장 많이 보내는 카톡입니다. 가장 절친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고 싶다. 매일같이 보내요. 진짜 너무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다. 내일 대문 잡아야지. 저에게 가장 많이 보내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왔을 때 나 못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늘 나도 잘하고 싶어. 더 잘해야지. 잘하고 싶다. 나도 업그레이드 할게. 잘해야 돼. 잘하고 싶다. 진심. 나 그냥 잘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친구의 마음에 너무 잘하고 싶은 거죠. 아, 정말 잘하고 싶네. 위대한 쇼맨을 봤어. 길을 너무 얻고 싶고 희망을 받고 싶어서 진짜 잘하고 싶다. 마음만큼 행동 다시 해볼게. 더 많이 안 써볼게. 믿어줘서 고마워 진짜. 이 친구가 마지막 방콕 달을 진행을 하면서 우린 그렇게 모두 알겠지만 목표 마지막 달은 수월할 때도 있지만 진짜 힘든 순간이 오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친구가 저는 잔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새벽 3시에 저희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가고 싶고 여기를 해내고 싶은데 너무 그게 벅차고 많이 남았는데 무너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또 저에게는 가장 또 먼저 방콕을 트립을 달성을 했고요. 이 친구가 이번에 진짜 잘하고 싶다고 그토록 외치더니 임신 없이 딱 이틀 전에 다이아를 또 마감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가진 건 다른 게 아니라 의지, 간절함,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장님들. 마지막으로 저희 스폰서 윤서연 사장님께서 저에게 5년 내내 늘 해주셨던 말씀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잘 된다고 고개 들고 다니지 말고 안 된다고 어깨 움츠리고 다니지 마라. 오늘 잘한다고 내일까지 영원히 잘 되는 거 아니고 오늘 못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오늘 너무 부족하지만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장님들 2020년은 사장님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마 진짜 빛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